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리 인하 확실, 입주 물량 급감, 전국으로 퍼지는 상승세, 집 안 사면 등신이지. 울산 내용도 계속 지금 자료는 계속 취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분위기는 살피고 있어요. 올리면 하도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 내가 이 고생을 해서 올려가지고 욕만 먹을 거면 뭐하러 올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당분간 쉬고 있지만 자료는 계속 취합하고 있다는 부분,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 불붙는 패닉바인 서울서 전국으로 번지는 아파트 매수세. 이게 끝나간다는 이야기죠. 대출 금리 오르는 거 보셨나요? 살벌합니다. 부산에 거래 상승세 근래 들어서 주간 기준으로 600건 정도 나온다. 많이 올라간 건 맞아요. 6억 이상 거래량 특히나 돋보입니다. 이 부분. 고가의 아파트들 근래에 굉장히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 급감한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30%. 부산 경우에는 뭐 40%. 여기 요 부분이 없나요? 제가 따로 가지고 왔는데 부산은 2024년 대비 25년 입주 물량이 40% 정도 둔화된다. 여기는 40%라고 되어 있는데요. 밑에 여기 있는 숫자만 보면은 48%? 네, 48% 감소입니다. 48% 감소. 집 사야 안 되겠나? 대출금리 요 표를 가지고 와서 지금 신규 취급액 말도 안 되는 수준이다. 기준금리하고 지금 신규 대출금리하고 딱 맞붙어 있습니다. 이런 시기가 없었다. 요 차트도 제가 한 번씩 보여드렸었죠. 요 빨간색 선을 한번 따라가 보시면요. 신규 주담대 빼기 기준금리를 했는 수치인데요. 지금 0.21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0.21까지 떨어져 있어요. 3.71%. 제가 하나은행에 한 달 전쯤에 예금을 하러 갔어요. 예금 갱신 기간이 되어서 갔어요. 근데 우대금리까지 적용받으면 대출금 예금금리 3.7%에 예금을 했어요. 뭔가 좀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자, 다시 그러면 신규 주담대와 이 기준금리의 격차는 한 1.5% 정도 간격은 유지하고 있었다. 지금 기준금리가 3.5%. 그렇다면 정상적인 신규 주담대 금리라면은 5% 되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동안 뭐 가상금리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은행이 마진을 포기하면서 정책적으로 얘를 억눌렸었죠. 근데 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얘를 다시 늘려가는 형태입니다. 어느 정도 늘렸다고요? 지난 한 달간 7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대충 한 달간 살펴보면요. 국민은행이 수차례에 걸쳐서 올렸는데요. 0.8% 금리 올랐습니다.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요. 신한은행도 한번 볼게요. 0.9% 올랐습니다. 하나은행은 제껴두고 우리은행 같은 것도 6, 7, 8, 9, 10. 하나은행은 1% 올렸습니다. 1%. NH농협은행 0.5%. 얘도 좀 더 올릴 거예요. 거의 막 0.8% 정도 올랐다? 그러면 신규 주담대 금리가 지금 3.71%에 억눌려 있는데 얘가 4.5% 정도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평균적으로 신규 주담대가 4.5%다. 불과 얼마 전까지 한 달 전까지 좋았죠. 3% 중반대 신규 주담대도 받는 경우들도 간혹 봤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다수의 경우에는 4% 중반대의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된다. 특히 이 정도 대출 금리로요.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하면은 다달이 돈 까먹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원룸 같은 거 투자하면은 다달이 돈 까먹습니다. 만실이면은 약간 남는 정도, 공실이 생기는 순간 바로 손실로 연결됩니다. 아파트 투자했을 때 수익률 다시 높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고가의 아파트들 움직인다. 하지만 그 오름폭이라고 하는 것이 물가 상승률 정도? 과거에는 이 주택 시장이 가장 큰 매력적이었던 부분이 물가 상승률을 압살할 정도로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제일 비싼 아파트, 고가의 아파트들 뭐 10억짜리가 뭐 11억이 되었어요 하는 요 정도 수준이 물가 상승률 정도 수준. 그 정도에 그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보고 뭐 오늘 댓글에서 온갖 글들이 다 달립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조회수가 한 1,500 정도 되면은 영상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5만 뜨내기들이 다 와가지고 회원 전용으로 멤버십 전용으로 영상을 그냥 돌려버릴게요. 영상 조회수 1,500 나오면은 그냥 제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좀 빨리 봐주시고 나머지는 영상은 회원 전용으로 그냥 넘기겠습니다. 자, 쿠팡 알리 이용하시는 분들, 겸사겸사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 55,000개. 희한하게 부산은 안 줄어든다. 어쨌든 전세 물량 줄어들고 아까 6억 이상 고가의 물건들 많이 거래되고 있고 전세 물량도 감소하면 이런 시그널들이 옵니다. 이 부분 아까 빠뜨렸네요. 그러면 이 적정 물량에 대해서 뭐 인구수 대비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부산의 인구가 연간 한 0.7% 정도 줄어들죠. 330만에서 0.7%면 한 2만 2, 3천 명 한 2만 3천 명? 한 2만 3천 명 정도 이 정도 줄어났습니다. 이 정도 파워 얼마나 큰 건지 보통 2명 정도가 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으면은 이거 아파트 만 개의 손실하고 똑같은 그 정도의 인구 감소입니다. 이거 별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좀 있으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그 경남 지역 초등학교 학생 수 줄어드는 거 말씀드렸죠. 지금 6학년이 10반이래요. 10반. 6학년이 10반. 1학년이 몇 반? 1학년이 3반이래요. 10년 지나면, 아니 5년 6년 지나면요 1학년이 한 반이 되는 세상이 옵니다. 인구 줄어드는 거 이때는 뭐 줄어드니 많이 잘 이야기를 못했지만 확연히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10반이 한 반으로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뭐 학군지 타령도 이제 그만할 때 됐다. 물론 거기에 대한 쏠림은 분명히 있는 건 안다. 근데 그만큼 난리법석을 떨 만큼 그 정도까지 이런 수요자가 많지 않다. 특히나 그 비싼 곳들 유효 수요는 더욱더 제한될 것이다. 네가 돈이 없지 남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제가 등기부등본 몇 개 떼보면요. 빚 덩어리예요. 빚 덩어리. 빚 덩어리요. 저 등기부등본 뒷조사로 다 떼봅니다. 물론 거래가 일어나고 나서 한 3개월 전쯤 후쯤 지나고 나서 좀 떼봐요. 확인해 봅니다. 빚 덩어리더라. 그래서 요 입주 물량 1년에 15,000, 뭐 16,000세대가 뭐 적정 물량이니 뭐 이런 것들도 그 신혼부부가 16,000 쌍일 때, 신혼부부가 16,000 쌍일 때, 근데 지금 신혼부부 1.2만 쌍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5년 물량 부족하다. 이때부터 폭등한다. 물론 26년 되면 물량이 적을 거예요. 그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저는 그전부터 말씀드리던 부분이 이동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이다. 사고 팔고의 현상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물건이 없어서 폭등하는 현상보다는 굉장한 정체기를 보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작년과 25년과 24년과 25년의 요 입주 물량 합쳐보면은 뭐 신혼부부 그 쌍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많이 부족하다. 그것도 아니고 그럼 23년, 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늘 초과 공급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 빠르게 지나갑니다. 자, 거래량 오늘 90건 신고되었고요. 7월의 거래량은 이미 6월의 거래량을 뛰어넘었다. 저는 점점점 안 좋게 봅니다. 이제 점점 나오기 시작하죠. PF 이제 정리하는 사업들도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스트레스 DSR도 도입되어서 대출 한도도 줄어들 것이고 금리는 금리대로 올라갈 것이고 기준금리 3.5%에서 2.5%로 내려도 은행이 예대 마진 1.5% 정도 챙겨 먹어서 4% 정도의 시장 금리를 나타낸다면 지금 말도 안 되는 기준금리 3.5%에 대출금리 3.6%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이런 특수를 누리고 있잖아요. 부동산 규제는 규제대로 풀었지. 금리는 금리대로 이미 다 낮춰버렸지. 4% 이상의 대출금리, PF 위기, 대출한도 축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서 저는 부정론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정론자가 맞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은걸요. 그러면 반대로 댓글로 한두 번 와가지고 이렇게 뭐 말하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면 당신이 긍정적인 내용을 부각시켜가지고 방송해보라고 하면요. 한 일주일만 하면은 소재가 아마 고갈될 거예요. 금리 떨어진다. 기준금리 인하 대폭등 가자. 뭐 하면 뭐 대폭등 가자. 그거 하고 나면 끝입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예측해 보잖아요. 그렇게 뭐 드라마틱한 그렇게 변화가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조금 까불랑까불랑거리는 그 정도. 고가의 아파트들
무진장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반등세도 더 셌고 여기서 강보합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약보합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근래 들어서는 강보합을 나타내는 거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이에요. 약보합을 나타내는 것도 조금 더 강세로 돌아서는 모양. 하지만 중가 아래로 내려오면은 반등도 생각보다 약했고 약보합. 그 다음은 저가로 내려가면은 반등도 더 약했지만 전저점 이탈. 요런 현상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게 요게 그냥 시장의 모습이거든요. 딱 긍정론자들 무엇에 대한 긍정론자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요것만 가지고 옵니다. 요것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요 아랫단에서 요 윗단으로의 요 변화만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거의 1년 반 정도 거의 뭐 정체된 시장이거든요. 여기도 정체된 시장, 여기는 하향된 시장. 고가 아파트들 많이 거래되고 있는 모습들 연일 목격되고 있습니다. LCT 33억 9천, 23억 6천에서 43% 반등, 5점에서 30% 하락. 이런 것들은 굳이 안 살펴봐도 됩니다. 응? 뭐 빌 게이츠가 얼마짜리 집에 살고 뭐 마이클 조던이 얼마짜리 집에 살고 그런 거 따집니까? 따지지 않아요. 자, W 가격 49평, 평당 3천만 원 조금 넘어가는 모습. 해운대 두산 이버드 테니스, 평당 요것도 한 3천만 원 아래. 가격 부분 좀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고가의 거래 많이 되고 있다. 서울은 고가의 아파트들 회복률이 뭐 92%, 95%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산에도 좀 나름 많이 떨어졌던 아파트들 좀 힘쓰고 있는 모습들. 근데 그게 그렇게 다 데리고 가는 시장이 아니죠. 다 데리고 가는 시장이 아닙니다. 얼마나 긍정적인지 옛날에는 세상이 아름다워요 했다가 이제는 부산이 아름다워요 했다가 이제는 뭐 해운대구가 아름다워요 했다가 이제 특정 지역이 아름다워요 했다가 어떤 부분에서는지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는 삶의 태도 나쁘진 않다. 근데 마치 모든 시장이 다 갈 것처럼 모든 사람들한테 다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만 잘 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하기도 싫다. 자꾸 어떤 분이 그 댓글러 하고 싸운다. 싸우려고 방송해서 좀 그렇다. 이런 이야기 하는 분도 계신데요. 사실 부동산 시장이 너무 심심해요. 너무 심심해요. 댓글러들도 한 번씩 이렇게 인용하고 그래야 내용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요 정도까지 줄일게요. 정도까지. 너무 길어지니까 집중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자, 이제 스물스물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빵 터트려 줘야 되는데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악재들을 쭉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슬 발동을 걸다가 빵 터트려 줘야 되는데 뭘로 그게 나올까요? 제로금리? 저가의 아파트들 비선호 현상, 고가의 아파트들 선호 현상, 이것들을 계속 목격하고 계십니다. 분양권 거래량도 고가의 아파트들 거래 늘어나는 것 마냥 그에 편승해서 분양권 거래량도 좀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고요. 하지만 전세에 사는 사람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전세 비율은 올라가죠. 전세 비율은 좀 올라갑니다. 월세보다 전세 비율. 그게 뭘까 또 많이 고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생각나면 또 이야기할게요. 평균 전세 가격 대구, 부산, 울산 마카다 2억 3천대로 평균 전세 가격은 수렴했어요. 매매 가격은 부산이 4.3억, 대구가 3.7억 이런 상태입니다. 부산이 확실히 뭐 집값 뭐 저평가 이런 거 아니에요. 저평가 이런 거 없습니다. 전국 사람들이 모든 부동산 내용들을 그 거래 일액들을 다 들받아 보고 있습니다. 네, 대구보다 한 평균적으로 20% 정도 집값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태다.
서울에 비하면 또 부산의 평균 매매 가격은 3분의 1 토막이죠. 거의 인구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인구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인구가 중요하다. 네, 여기까지 내용 마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